자, 하도록 합시다. 분당체 변질. 숙종 때부터 예송 가정에 집권한 남인이 영모 사건에 연루되면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경신왕국이 있었다. 이게 1차죠. 이후 여러 차례 한국이 일어나면서 집권 붕당은 상대 붕당을 탄압하였다. 여러 차례 한국이 경신, 기사, 갑술 3번이거든. 이렇게 1차, 2차, 3차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름 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1차, 2차, 3차로 해도 돼요. 자, 한국이 일어나면서 집권붕당은 상대 붕당을 탄압. 이건 중요한 거죠. 일단 자기네가 권력을 잡으면 다른 붕당을 죽이는 거예요. 그 결과 붕당 사이에 공존 원리가 무너지고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사의 언론 활동도 공론을 반영하기보다 자기 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상대 붕당을 비난하는 형태로 변질되었다. 사원부 사관원 홍문간의 그 언론 활동이 원래 이런 게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 변질돼 버립니다. 한편 한국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서인은 남인에 대한 대응 문제를 놓고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숙종은 한국이라는 정치 상황 속에서 여러 정치 세력을 조정해 왕권을 강화하고, 이 사람은 이걸 이용을 했어요. 국정 운영을 주도. 하지만 붕당 간의 대립이 왕위 계승 문제로 이어지면서 붕당의 정치 패전은 심화됩니다. 숙종이 실패한 거죠, 결국. 붕당 간의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자 탕평론이 제기되었다. 탕평 정치는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도모하여 국왕이 정치 운영을 주동하는 겁니다. 영조 2명이 대표 인물인데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따로 육성을 하고, 그러니까 탕평비 건립하는 거 이런 거랑 관련되는 거죠. 탕평파라는 자기 지지 세력을 육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갔다. 붕당의 본거지인 서원을 정리하고, 서원 우리 앞에서 할 때는, 지난주에 그 서원 정리하고 할 때는 그 붕당 형성될 때 이 살인이 훈구의 탄압을 받을 때 그들을 살아나게 해준, 기사회생하게 해줬던 교육기관이었잖아. 근데 그 서원이 이제는 붕당의 세력 근거지로서 자기들 뜻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상대를 탄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패단이 엄청 많았거든. 다음에 이조 전랑 고난을 약화하였다. 하지만 영조 말년에는 탕평책의 후원 세력으로 중용되었던 외척의 힘이 강해지는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 문제점의 폭발이 바로 이 사람의 죽음이죠. 그 붕당의 갈등이 너무 폭발해. 영조가 오래 살았거든, 되게. 조선 왕 중에 가장 오래 제위에 있었던 게 영조입니다. 80 넘게까지 있었어요, 왕위에. 그러니까 막판에는 좀 많은 문제가 터져요, 이렇게. 정조는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노론, 소론, 남인을 고루 관직에 등용하였다. 역시 탕평책이네요. 그의 지식 보고의 규장각을 설치해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고 초계 문신제를 실시해 젊은 관리를 재교육, 또한 친위 부대인 장룡령을 설치해 군사적 기반도 강화했다. 영조와 정조의 상평 유지로 국왕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은 완화되었고 전국은 한동안 안정되었다. 의겠죠. 그러나 이는 붕당 정치의 패단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냥 억누른 데 지나지 않았다. 영조, 정조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왕을 하면 억누를 수 있었는데 순조는 아쉽게도 너무 어렵다는 거지, 이걸 억누르기에는. 규정각 여기 나옵니다. 일종의 왕실 도서관으로 기능을 담당하고 정조는 이를 강력한 정치 기구를 육성하고자 비서실 기능을 부여합니다. 수원하성, 정조의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다음, 만인소를 통해 본 공론의 수령 과정인데 길이가 무려 96톤 넘는 이 상소문은 영남 지역의 유생들의 이런 사도세자를 왕으로 모시자고 주장하는 만인소이다. 만인소란 1만 명 내외의 유생이 연명으로 옮기는 상소를 말한다. 개인이 아니라 여럿이 연명으로 올리는 상소였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직적인 방법으로 공론을 모아 상소문을 작성하여 승정원에 제출하였다. 상소가 접수되면 국왕이 상소문을 읽고 답변을 내림으로써 모든 상소 행위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국왕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모여가지고 농성도 하고 그랬답니다. 당시 공론에 수렴하는 방법이죠. 이 만인소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의견을 얘기하면은 그거에 답변을 해주는. 지금 청와대 예전에 있었던 청와대 그 국민신문고 이런 거, 그건 비슷한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국민청원 이런 거랑.
국민청원이랑 좀 더 비슷하겠네요. 그것도 뭐 몇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이랬었잖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왕에게 집중된 정치 권력이 이 외갓집, 왕의 외갓집에게 넘어갔다. 이후 헌정 철정으로 이어진 3대 60여 년 동안 안동김 씨와 풍양족 씨가 정치를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전개되었다. 이 두 개 가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해버린 거야. 세도 가문은 비변사의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국정을 마음대로 주물렀고 다른 정치 세력이나 지방 사족을 권력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또한 중앙 군영의 지휘권을 장악해 정권 유지의 토대로 삼았다. 그 결과 왕권은 크게 악화되고 3사의 언론 활동도 기능 상실. 이처럼 유교적 통치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왕이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기도 했지만 세도 가문의 위세에 부딪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도 가문은 권력을 남용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다. 과거 시험에서의 부정이 만연하고 관직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이 성행합니다. 기강이 해집니다. 수령과 아전의 수탈도 심해지면서 삼정이 문란, 이건 뒤에 좀 자세히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에 농민은 크고 작은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게 홍경래 난이나 아까 얘기했던 임술 농민봉기가 대표적인 거죠. 이거는 그거 말고도 뭐 작은 난들도 많았어요. 삼정이란 건 세금인데 전정, 토지세, 군정, 군포, 그리고 그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이자를 되받는 환정, 환곡, 이 세 개를 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온갖 그 비리로 점철되어서 문제가 되었고 백성들을 쥐어짜는 세금 제도가 아니라 완전 백성들을 잡아먹는 죽이는 그런 제도로 잘못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